네, 반갑습니다. 나무는 원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페이지, 첫 페이지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 주식에서 찾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잃은 돈, 주식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장세는 니프티 50 초대형 장세가 시작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니프티 50 초대형 장세가 시작되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즉 지금 장세는 초대형 장세라는 말은요, 지수 중심의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수 중심의 상승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 중심의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중소형주장에서 대형주 장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부터 펼쳐질, 제가 상고하고라 그랬는데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간다. 상반기도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반기도 더욱더 고점이 만들어질 건데, 이런 장세에서는요, 이런 장세에서는 누가 돈을 버느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몇 마디만 해보면, 아, 이분은 이번 장세에 돈 좀 버시겠다. 그리고 이분은 이번 장세에 돈 못 버시겠다. 대박이 날 수 있어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펼쳐질 장세는 돈을 많이 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해서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고,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부터 펼쳐질 장세는 조금은요, 무모하고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세입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번 장세, 지금부터 펼쳐질 대형 장세에서는 수익을 못 내게 될 것이다. 제가 좀 이따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바꾸지 못하면 정말 이 좋은 장에, 정말 좋은 장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못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천천히 일어나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수 중심의 장세가 열린다. 지수 중심의 장세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때와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시장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즉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사람 잘 만나도 힘들어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잘 만나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는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무료 온라인 방송, 무방을 통해서도 들어와서 누군가 멘토의 얘기를 듣고 어떤 종목을 사게 될 것이고, 또 TV를 보면서도 아, 저 멘토 따라해야지, 저 멘토가 추천한 종목을 따라해야지 해서 따라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전문가 방송에 가입하든지 문자회원에 가입하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잘못 만났을 경우에 이 초대형 장세에서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수익을 못 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장세도 필요하지만 초대형 장세,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은요, 분명한 것은 초대형 장세가 열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때를 잘 만나신 겁니다. 때를 분명히 잘 만났어요. 이 때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요, 5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5년. 이 때를 만나기 위해서 5년. 즉, 2009년에 이후에, 아니, 어찌 보면은요, 2004년 이후에 10년 만에 장세가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초대형 장세 때를 잘 만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성패가 좌우될 겁니다.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밑에 나와 있네요. 누구예요? 예, 나무는 저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형 장세 스타트 되었다. 이제 저 나무는 원장과 함께 신명나게 놀아보는 그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초대형 장세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초대형 장세가 진짜 시작될 수 있냐? 시작될 수 있냐? 그만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체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요, 박사도 아니고, 박사가 아니에요. 예, 박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들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좋아해가지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가가, 자, 지수든 주가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상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실적만 좋다고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실적만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냐면 실적 좋은 걸 살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수급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두 박자가 맞춰져 가지고요. 맞춰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두 가지가 요건이 필요한데,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선후가 중요해요. 수급이 먼저냐, 실적이 먼저냐. 반드시요, 실적이라는 기둥 위에 수급이라는 기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으로만 집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죠? 기둥만으로 집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기둥을 올리지 않고는 기와장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베이스는 실적에서 출발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적에서 출발해서 수급으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어떤 지수나 시장의 상승함에 있어가지고 요건입니다. 요건.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실적은 제가 1950이든 70이든 80이든 이때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PBR이라는 놈이 1이었다. 그렇죠? PBR이 1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저평가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저평가냐면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PBR 1 밑에서 있었던 기간은요, 20년 동안 PBR 1 밑에서 있었던 기간은 아마 1% 내외입니다. 내외. 그러니까 PBR 및 1 이하점 지수에서는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싸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없어도 올라가게 돼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즉, PBR 1이 된다면 지금 기와장이 없어도 사람들은 기둥부터 기와장이 와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PBR 1 이하면 무조건 기둥부터 터 닦고 기둥부터 세워버린다는 거죠. 왜?
기관차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평가 구간을 통과해 나갔어요. 제가 4월달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1940, 50, 50, 40 떨어질 때 제가 이번만큼은 외국인들의 매도 트릭이다. 이 매도 트릭을 유발시킨 게 누구냐? 기관에, 즉 3월달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두었는데 4월달에 판 이유가 바로 뭐냐면 3월달에 기관, 특히 투신이죠. 투신이 이렇게 팔아대니까 외국인들은요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워낙에 팔아대니까 잘됐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 와장창 시장을 죽이자. 와장창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이고 걸어봐 나 살려라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확 잡아채버린 거죠, 외국인들. 그래서 다시 2000포인트 올라왔어요. 2000포인트 올라오니까 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학습 효과가 무서운 게요, 또 2000포인트 오니까 기관들이 또 환매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한다고, 아이고 이것도 외국인들 또 이런 사고는 있지만 또 4월달처럼 또 매도 확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올해의 지금부터 펼쳐지는 장세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식투자 5년 이하 되신 분 1번 부탁합니다. 나는 주식투자 한 지가 5년 이하다, 1번 한번 쳐보세요. 5년 이하이다 1번 한번 쳐보세요. 네, 5년 이하, 5년 이하. 자, 2분, 3분, 4분. 자, 나는 10년 이상 되었다 3번. 주식 투자 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다 3번 쳐주세요. 10년 이상 되었다 3년 쳐주세요. 아, 성복길님 3년 넘으셨군요. 10년 이상 넘으셨군요. 자, 제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5년에서 10년이라고 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5년 이하 되신 분들은요, 5년 이하 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박스권 장세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박스권 장세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몸에 딱 배겨버린 거예요. 몸에.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게 몸에 배겼고, 그렇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시장의 느낌을 잘 모르세요. 근데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올라가는 시장도 봤고, 금융위기로 급락하는 시장을 봤고, 그게 다시 엄청나게 반등 나오는 시장을 봤고, 그리고 5년 동안에 계속 박스권 장세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올라가는 장사 나오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안 유리합니다.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까먹거든요. 최근의 내용을 더욱더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제 방에 지금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요 항상 지금도 머리나 큰 개념은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큰 그림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장세에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주식 투자한 지가 6개월 이하 되신 분들이 이번 장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겁니다. 제 장담하죠. 지금부터 6개월 이하 되신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어떤 거냐면,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차트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죠. 무식해야 된다. 무식해야지 벌 수 있는 장입니다. 조금 몰라야 됩니다. 스스로가 좀 알면 안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해드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적정 주가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종목이 얼마가 적정 주가인지를 모르고 투자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가진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제가 말씀해드리죠. 필승입니다.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거 경험하게 되실 건데요. 하여튼요, 지금은 3월달, 4월달에 외국인이 팔았던 장세가 6월달에 되풀이 되지 않는다. 왜? 어떠한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 환경이 바뀌어서요, 외국인들은 더 살 겁니다. 지금 샀던 거에 5배, 10배를 더 사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죠. 와,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사?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는 상승하기 위해서 수급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국적으로는 새로운 수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급이라고 들어온 것 자체가 뭐냐면 롱숏 펀드라는 거, 요거 한 2조 들어왔죠. 요거는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시장의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직접 투자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늘어날 단계 아니죠.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급은 단 하나, 바로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우리 지수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까지 많이 샀는데 최근에 요거보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봅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 위한 조건은요,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외국인이 사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우리나라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 저 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께 그런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요, 세계의 돈이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죠? 이머징 마켓으로 가요. 소위 말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변화가 생겼어요. 작년 말부터.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옮겨갔었는데 이 신흥국의 대표 주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15%가 한국입니다. 14%가 중국이에요. 13%에서 12%가 대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에서 매수를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을 남겨두고 대만이라고 했어요.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만 와장창 매수했습니다. 희한하죠? 한국과 중국을 놔두고 대만은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자, 대만은 어느 정도 많이 샀느냐? 최근에 외국인들 참 많이 샀죠. 우리나라 참 많이 샀는데요. 대만은요, 우리나라 산 거에 10배 샀습니다. 10배. 10배를 샀습니다. 우리 한 3조 이렇게 샀다고 난리죠. 네. 얘들은 10배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외국인들은 대만을 많이 샀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대만의 시가총액의 60%는 어떤 업종일까요? 대만의 시가총액 60%는 어떤 업종이요? 모르시군요. IT예요, IT. IT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또 뭐냐면, 이 IT, 시가총액 60%, 이 IT 기업의 수출 당사자국이, 수출 대상국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상국이 하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는 분? 예, 성북일 마시네.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가장 상승을 많이 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죠?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간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결국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을 풀어가지고요 경기를 제일 많이 살려놓은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 경제 상황과 가장 민감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대만이 된 거예요. 아하, 당장 요거만 보더라도 미국 지수 가고 나면 가장 매력적인 지수는요 대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단. 우리나라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요, 2003년, 4년까지는요, 그 이전부터 2003년에 4년까지는요, 우리나라 지수하고 가장 이 동조화를 많이 보였던, 즉, 상관관계, correlation, 가장 많이 보였던 나라는요, 어느 나라였냐면, 대만이었습니다. 즉 대만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올라가면 대만이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떨어지면 대만 떨어지고, 대만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 그랬어요. 거의 상관관계가 높았어요. 그런데요, 2005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5년에서 2008년까지는요, 대만하고의 상관관계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상관관계가 급격히 올라간 나라 지수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그게 바로 홍콩의 H지수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홍콩의 H지수와 거의 똑같이 갑니다, 또. 요거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홍콩의 H지수는 어디에 투자하는 지수인가? 중국에 투자하는 지수예요. 결국 뭐냐면, 2004년,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역시 수출의 비중이 전부 다 미국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대만과 거의 동일한 동조화를 흐름을 보였지만 2004년, 5년, 6년, 7년, 8년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급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중국 관련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면서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요,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은요 2003, 4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경기 민감주라는 소리 들었던 업종이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였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이것들은요 경기 방어주였다. 왜? 10년 동안 전부 다 똑같은 주가였어요. 현대중공업은 10년 동안 5만원이요. 삼성중공업은 10년 동안 5천원이었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경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요즘에는 그게 경기 민감주가 된 거예요. 경기 민감주. 그래서 홍콩 H지수를 따라가고 이때부터는 대만하고의 동조하고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지금은 늘 말씀해드리지만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경제, 우리의 지수의 구성은요 미국 반, 중국 반이에요. 미국이 올라가는데 중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옆으로밖에 못 가요. 옆으로밖에. 그런데 또 뭐냐면 미국이 제자리에 있어도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만하고의 동조화가 사실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이거 말씀해 드렸었는데, 왜 대만하고 밑에 라인을 먼저 사느냐. 여기가 지금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런데 지금 이머징 마켓의 핵심 블루칩은 한국, 중국, 대만 이 3인방인데 대만을 이제 우리나라 10배를 샀기 때문에 살 만큼 샀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국과 중국 어디가 더 매력적이고 어디를 먼저 사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면 당연히 중국보다
민감한 한국이 이번 타겟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 실적도 이들 나라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지수 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즉 첫 번째 요인, 실적과 저평가의 요인은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다 하면 뭐합니까? 그죠? 사야 될 돈이 있어야 되죠. 자금의 부분인데, 과연 한국에 투자될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 안 들어오고 있나, 이거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세 가지, 이제 마지막 3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얘들은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실적과 저평가, 자금 플러스 환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춰져야지만 외국인들은 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은 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1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 1번 부탁합니다. 피시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 네. 나머지 분들은 뭐하노? 이거 이해가 안, 이해 안 됩니까? 이거 머리 아프다. 네. 나머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세요. 1번 숫자 어디 있노? 이 찾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시고, 네. 적극적인 대답 환영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가 맞나 우리 확인 작업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즉 한국을 편입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의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펀드예요. 펀드, 그리고 외국인 매수예요. 아마 보시면 결국 돈이 들어오고 있는 순간에는 얘들이 안 살 수가 없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얘들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안 팔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팔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요, 돈이 이렇게 신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신나게 들어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어떤 거냐면, 신나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한국을 편입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인데, 이 들어와도 이 돈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로 다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를 안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왜? 전체적인 펀드 금액에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뱅가드가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뱅가드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자기들 포지션에서. 이러니까 부랴부랴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이 계속 밀려와서 주식 사달라 그러는데 주식 안 살 수가 없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이게 지금요, 환율하고 외국인의 매수의 관계입니다. 네. 똑같이 움직입니까? 다르게 움직입니까? 네. 환율하고 외국인은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즉, 지금 여기 보면 이게 환율인데, 1060원에서 1040원, 1020원으로 쭉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단계니까, 외국인들은 앞으로 사겠어요? 팔겠어요?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네. 신났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모든 패를 다 가집니다. 모든 시장의 승리패를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지금 사는 게 일정 부분 많이 샀으니까 팔겠다 싶은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물은 만큼도 안 샀습니다.
무릎만큼도 안 샀고요. 발목만큼 샀습니다. 발목만큼. 이제부터 튕겨져 나갈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종목들 빨리 팍 안 바꾸면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가 없냐면, 어디 갔노? 자, 지금 이야기 해볼게요. 기관에 바로 롱숏 펀드가 2조가 몰려가지고 2000포인트만 되면 때려. 뭘 때린다? 공매도를 쳐댔다. 그리고 1950 이하에서는 환매수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작년에 롱숏 펀드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남은 인덱스 펀드가 수익을 못 냈는데, 롱숏 펀드가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6% 이상, 6.8% 이상, 이런 수익을 냈으니까, 기관도 소위 말해서 증권사나 은행이나, 우리나라 금융, 투신이나, 개인들이 돈 버는 거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들 상품만 많이 팔아먹으면 돼.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에 롱숏은 6.8% 그렇고, 인덱스는 0%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 투자할까, 이런 거 알아보러 오면은, 뭐는 걸 추천하겠어요? 당연히 롱숏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작년에 지수가 꼼짝도 안 했거든요. 지수가 제자리에 있었는데, 롱숏 펀드라는 놈은요, 6.8%나 수익 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끝내주기 좋은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여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좋네요. 하라고 가입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저항대에 오면은 공매도 치고, 지지점에 오면 환매수라거든요. 자, 3월달에 이렇게, 3월달부터 계속 공매도를 쳐가지고, 4월달 폭락을 시켰어요. 자, 환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2000포인트 넘었어요. 지금 여기서 기관들이 또 공매도 치고 있죠. 근데요, 이때와 이때의 외국인 상황이 달라. 왜냐면은 4월 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진짜 우리는 시장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작년 4분기에 어닝 쇼크를 맞았거든. 어닝 쇼크 맞고 나서는 정신 해롱해롱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1분기에 어닝 쇼크 또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웬걸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쇼크가 나오지 않아. 몇몇 종목들은 나왔지만 시장에 쇼크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기관의 컨센서스, 기관의 그 각 기업에 대한 실적 예측치가요 90% 적중을 합니다. 90% 적중을 해요. 시장이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원래는 3월달부터 산 거를 계속 4월달도 사고 5월달도 사고 계속 사야 되는데, 이 1분기 실적 발표의 공포감이 기관들이 자꾸 매도 때리지 이러니까 요걸 한번 보고 가자 이랬던 거예요. 그럼 지금 봤거든. 이제 봤어요. 이제 보고 나니까 문제가 없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외국인들은요, 내리 뻥 하고 사댈 건데, 문제는 롱숏 펀드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작년에 6.8% 벌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자랑했어요. 자랑해가지고 올해 개인들이 돈 2조 이상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의 롱숏 펀드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작년에 1년 동안에 6.8%를 벌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에 대박 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뭐 달에 0.5%씩 이렇게 벌어가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의 펀드거든요. 그럼 1월에서 5월이 됐어요. 롱숏 펀드의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뭐 틀려도 좋습니다. 찍어보세요. 롱숏 펀드의 1월에서 5월까지의 성적표 얼마나 벌었을까요? 얼마나? (5%도) 있고 0도 있고 틀려도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맞춰라고 제가 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답은요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 진행 중입니다. 롱숏 펀드가. 하하,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개인들이 돈 싸질머지고 들어가는 데는 절대 꽃길은 없다. 개인들이 돈 싸들고 롱숏 펀드 가는 순간 아이고 참 롱숏 펀드 끝나고 이제 인덱스 타이밍인데, 예? 이제야말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될 타이밍에 전부 다 롱숏 들어가고 있다. 왜? 작년도의 성적을 보고 롱숏 들어간다.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고 펀드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전부 다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음악가들이에요. 음악가들. 왜 음악가는 음악 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기타나 피아노 이런 걸 다루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악기를 하나밖에 못 다뤄. 무슨 악기인 줄 아세요? 뒷북. 뒷북만 치고 다닌다. 뒷북만 치고 다녀. 예? 뒷북 치는 데는 선수야.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 뒷북의 이 뮤지션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참 지금요 롱숏 펀드가 애가 달았습니다. 애가 달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들어오니까 롱숏 펀드 운용자들이요 집에 가 잠을 못 잡니다. 롱숏 펀드 운용자들이 잠을 못 자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더 사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지금 본매도를 쳤거든요. 근데 더 치고 올라가면은 롱숏 펀드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엄청나게 나빠진다. 예.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요, 제가 아주 유식한 말로 하나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 지금 롱숏 펀드 운용과 투신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아주 유식하게 똥줄 탄다. 지금 완전히 똥줄 탔습니다. 똥줄 탔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막 사재 끼니까요 죽습니다. 죽어 그냥. 예. 롱숏 펀드는 올라가면 안 되는 펀드거든. 올라가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2050포인트로 뻥 하고 이제 올라가 버리고 나면 공매도 쳐놨던 거 계속 들고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매도 쳐놓은 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못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서 뭐가 들어와요? 환매수라는 게 들어오게 있다. 2050포인트부터 뭐 환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요, 이 바닥권에 누가 다 사나왔고, 네, 누가 다 사놨습니까? 지금 1930에서 202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거 누가 다 샀습니까? 외국인들이 다 샀거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관련 펀드의 자금이 들어오고 환율이 떨어져 있고 한국을 사야 되는, 실적 측면에서 사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때 다 사놨는데 기관들이 2050포인트에 환매수가 들어와. 그럼 외국인들이 팔까요? 자기도 사야 될까요? 자기도 계속 사야 돼요. 2050포인트에 매도하려고 지금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사는 거야.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한 명만 팔겠네. 주장창. 누가 팔겠어요?
네. 외국인은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2000,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갈 때까지 외국인은 안 팔 거예요. 안 팔 겁니다. 지금 환경이 팔 수 없는 거예요. 돈 계속 들고 와서 사달라는데 뭐, 죽어나 사달라는데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근데, 기관도 환매수 때문에 들어와야 돼. 그럼 한 명만 팔겠네? 이름 하야. 누구예요? 와, 투자의 대가들, 투자의 뮤지션들, 개인들만 주구장창 팔 거라고. 자, 외국인이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꾸준하게 사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왔던 게 대래 사버리면, 요 바둑 두시는 분들 이런 용어 아실 건데, 반면으로 어떻게 팔던 거를 안 팔아도 뻥인데 팔던 거를 사버리면 어떻게 돼? 반면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면 폭등장이 나온다. 폭등장이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자, 여름까지요, 폭등장의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크다. 폭등장, 이런 장이 와버리면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좀 한다 하는 사람은 돈 못 번다 그랬죠. 좀 한다 하는 사람이 왜 못 버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보다 예를 들어서 이 삼성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니까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1번, 조정 주면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2번, 안 사겠다 3번. 자, 여쭤봅니다. 자, 1번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 1번, 조정 주면 사야 되겠다 2번, 안 살란다 3번. 네, 답을 많이 해주셨네요. 자, 지금요 1번을 제외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번 장에 돈 못 버실 분들입니다. 2번 3번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 장담하죠, 돈 못 봅니다. 돈을 못 버실 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2번이나 3번 치신 분들이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2번이나 3번을 치신 분들은 주식을 좀 안다. 3번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주식을 몰라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번 치신 분들은 전부 다 주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사겠다 2번. 3번 안 산다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을 아예 모르거나, 안 그러면 아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 이 두 가지입니다. 아예 보수적인 투자 하시는 분 아니면 주식을 모르는 사람 3번. 2번은요, 주식을 좀 알아요. 그래서 조정 들어오면 사겠다. 근데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시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이번 시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당장 사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산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삽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 이거 지금 앞으로 3개월 적정주가가요 6만원입니다. 적정주가가 6만원이면 지금 43,000원이니까 싸죠? 싸니까 사세요. 그러면 예 하고 사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요거 한 500원 1000원 더 빠지면 살라고, 조정 좀 살라고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안 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요, 이 종목을 조정을 주면 사겠다는 이유는요, 어떤 거에 있냐면,
요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야, 37,000원 하던 게 43,000원까지 올라갔네. 그러니까 나는 이 밑에의 가격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미 봐버렸어. 그럼 지금 가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 가격 주고 살래, 이 마음이거든요. 아닙니까? 왜냐면 이 가격이 항상 들어오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판단은 흐리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자, 대형주 장이 서버리면은요, 기다리는 조정은요, 안 오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야, 이만큼 올랐는데 사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 무식하게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지금 43,400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싼 가격일까, 비싼 가격일까?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자꾸 눈에 들어오면은, 투자는요, 이번 장세, 향후 장세에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꾸 지난번의 가격을 해서 요만큼 상승을 생각하면, 자, 더 올라갈 거거든. 2100포인트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46,000원, 47,000원 갈 거라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37,000원에부터 43,000원 올라간 것도 못 사는데, 이게 여기 가 있으면 사시겠냐고요. 더 못 사는 거예요. 산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은 먹고 더 올라가면 더 먹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지 못한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어떤 장을 봐왔느냐,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 맨날 올라가면 떨어지더라 이런 것만 봤으니까. 올라가면, 근데 이 가격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만큼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항상 조정 오면 사야지, 조정 오면 사야지 생각을 버리세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조정 오면 못 사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게 조정이 오면 사실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왜? 과거에도 보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제자리까지 왔었거든. 그럼 여기 39,000원 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쌍바닥 치겠네 이래요. 한 38,000원 왔으면 쌍바닥 왔으니까 사야지 샀을 것 같아요? 무슨 저 신저가 깨는 거 아이가? 이런다고. 영원히 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싼 종목인가 비싼 종목인가를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37,000원, 8,000원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면,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안 바꾸시면은 수익 못 냅니다. 못 내요. 자, 계속해서요. 지금 우리 숫자의 노름에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판, 외국인과 기관이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판 업종이요, 조선업종과 에너지 업종이에요. 조선과 에너지를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내용만 보면, 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조선하고 에너지 무진장 팔았으니까 이것들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팔았으니까, 자, 어떤 걸 이야기하면, 스탁 개념하고 플로우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요, 어떠한 사실의 어떤 포인트를 어떤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요, 요거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플로우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떠한 데이터를 내는 시점에 스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요, 반드시
플로우를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판 업종이 조선과 에너지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선하고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 안 들어요? 외국 기관이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판 게 조선과 에너지.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모든 상상은 이것들 안 되는구나 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숨어있는 비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걸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3개월 동안 외국인들 조선과 에너지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을 봤을 때 2월달을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3월달 요만큼 팔고 4월달 요만큼 팔아가지고 합해 이런 상황이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보니까 그렇게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달, 3월달, 4월달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면 요거 두 개의 합은 분명히 똑같을 거다. 그쵸?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던 총량의 합은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판 양은 똑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제일 많이 판 업종은 조선업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가 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1번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2번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 느낌이 필이 오십니까? 요 느낌이 오세요? 지금 이 느낌이 왔다. 이 남원장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1번. 남원장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총량은 똑같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요거 이해된다. 1번. 요거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회색 막대가 3개월 토탈했을 때에 외국의 기관에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거고, 파란색이 1개월 토탈했을 때 외국과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한 거고, 요게 일주일을 토탈했을 때에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 부분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와요? 가장 많이 팔았던 거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소가 되고 있는 업종이 어디다? 조선과 에너지다. 조선과 에너지. 이런 거를 바로 플로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 단순히 뉴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외국인이 많이 판 업종은 조선과 에너지다 라고 끝나는 그 한마디의 뉴스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이 플로우 개념을 가져와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여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을 때 발표된 것은요, 바로 스탁 개념이에요. 와, 실적 좋네, 사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실적의 스탁 개념을 플로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어떤 의미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느냐, 이렇게 좋은 거냐, 이렇게 좋은 거냐, 이런 플로우 개념으로 실적을 연결을 하지 않으면 여기 실적 좋다는 것도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플로우 개념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세는요 분명히 지난주에서 연이어서 말씀해 드리지만 안도랠리 장세입니다. 안도랠리 장세. 작년 13년 하반기에 데자뷰가 펼쳐지는 안도랠리. 즉 어떤 작년에 자 바닥권에서 5% 올랐다가 쉬었다가 10% 이상 동안에 이 코스피가 홈런을 치는 동안에 코스닥은요 먼저 20% 오르고 내리 그 다음부터는 놀아버렸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지금 시장의 자금은 아직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늘어나면 거래소가 줄어들고 거래소가 늘어나면 코스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 재밌는 사실은 코스닥이 20% 올라가고 나서 쉬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요 20%가 올라갔네. 이제는 요거다. 이제는 논다 이거야. 논다. 2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놀고 있는데 코스피는 약진하기 시작했다. 놀았거든요. 코스피는 작년 연말 대비 놀았어. 작년 12월 중순 대비 지금 놀았어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작년 12월 말 대비 20% 올랐다가 이제부터 놀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빨리 옮기지 않으면 이제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 계속 그거를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닥 가지고 제가요 적정주가 계산기를 어저께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정주가 계산기라는 거. 자, 어제 TV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대박 플러스 보셨어요? 투맨쇼 보셨어요? 제가 이 적정주가 계산하는 이 스펙트럼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 달 7월달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땡겨주는 걸 봅니다. 드디어요 7월달에는 여러분들이 밸류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은 요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조회를 하면은요. 조회를 하면, 자, 여기 나옵니다. 적정 가격이 155만원 나와요. 이번 3분기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142만원이니까 아직도요, 한 13만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 종목들은 자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한번 쳐볼까요? 현대차를 치면은요 적정 가격이 23만 6,600원이에요 23만 3천원이죠 그러니 현대차가 못 가는 거예요. 딱 적정 가격까지 왔거든. 이 적정 가격 23만 6천원 이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이 아주 좋아지려면은 적정가를 뛰어넘는 다음 분기에 다음 분기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와줘야 돼요. 적정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서울반도체 보면은요. 적정 가격이 얼마 나오냐면, 제가 그때 밸류밴드 가지고도 말씀해 드렸는데, 적정 가격이 35,000원 나오죠. 그쵸? 지금 38,000원이죠. 아직도 고평가다 이거예요. 아직도 고평가. 요거를, 자, 그래 보세요. 요게, 여기 아니고, 제가 볼게요. 2분기 가격입니다. 2분기. 즉 뭐냐면, 4월 달에서 4, 5, 6월 달에, 4, 5, 6월 달에는, 4, 5, 6월 달 이 3개월 동안은, 요 놈은 주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놈이냐면, 4, 5, 6월 달에는 3개월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이었어요. 35,000원이니까 4, 5, 6월 달에 여기 있어야 되는 놈이 여기 앞에서 여기 있으니까 요거 팔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사야 되는 주식입니까? 5만원이었을 때 3월 달에 팔아야 되는 주식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9,000원에서 41,000원까지거든요. 네. 29,000원에서 41,000원까지가 최대 영역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29,000원에서 41,000원까지. 근데 적정한 적정가는 35,000원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될 놈이 요 위에서 놀고 있는데 요게 아직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들어앉아가지고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란 사람과 기관의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데서 매수 추천하고 자빠졌다.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향후 성장 LED 시장이 좋을 것이다 하고 맨날 추천하고 앉아있더라. 예? 맨날 추천하고 앉아있다. 주가가 여기 안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격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만약에 여기 안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런 앞에 이 가격에서 사실 분 있으십니까? 겁을 낼 줄 알아야 돼. 적정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있다면 20%가 아니고 30%가 오바됐는데 겁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겁이 안 나는 거지. 왜? 차트 보면 좋거든. 차트 보면 좋아요. 추세 타고 잘 가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다고 이제. 21선 살아있고 선행스팬 살아있고 봐요. 무서운 줄 알아요, 주식. 그리고요, 안 무서운 것도 알아야 돼. 155만원. 자, 아까 삼성전자 적정 주가 선정 볼게요. 다시 한번 했을 때 삼성전자는 4, 5, 6월 달에 이 3개월 동안의 적정 주가가요, 149만원에서 162만원 사이입니다. 이건뭐 149만원에서 160만원.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놈은 4, 5, 6월에 149만원에서, 자,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 놈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 적정 가격이 155만원이에요. 155만원. 155만원에 가 있어야 되는 놈입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에, 자, 항상 뭐냐면 이 플로우 개념까지 배우셔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우리 적정주가님하고 교육 신청하신 분, 내일 저녁에 교육 신청하신 분 누구 계십니까? 지금 적정주가님하고
CN 어떤 또 교육 신청하신 분 누구죠? 적정주가 구하기 교육 신청하신 분? 자리에 계십니까? 다른 분요? 예, 적정주가 한 분님, 예, 적정주가님 신청하셨고, 또 다른 분은요, 오늘 안 계시네요, 자리에. 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 여기 요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요, 지금 이 네모 쳐놓은 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세상이 겁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류지. 여기에 4, 5, 6월달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가격에 반드시 살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걸 모르니까 추세가 떨어졌으니까 추세가 무서워서 걸어마나 살려라 도망가기 바쁘다. 이런 자리, 이런 데서 아이고 삼성전자 죽네 내리 도망가기 바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래서요, 우리 회원들은요, 2월달 이후에 제가 이런 적정주가 밸류밴드를 통해서 매매한 이후에 흔들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 이게 제일이야. 네. 우리는 들어놓을 자리가 있다. 든든한 백이 있다. 투자는요, 그래서요, 왜 워렌 버핏이든 필립 피셔든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엄이라는 사람들이 평생의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 사람은 평생토록 무엇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적정 주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적정 주가를 찾으려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종목에, 예? 요거는 적정 주가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예. 알려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이달에 서비스가 스타트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장착이 되면 그때 사용하십시오. 오프라인에서는 이거 만원 받고 5종목씩 해드렸어요. 오신 분들한테. 근데 온라인에서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지금요, 나중에 이용료 유료로 할 겁니다. 유료로 건당으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건당 얼마나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받으려고 생각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종목 한 종목당 검색하는 금액을 제가 머릿속에 정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적정주가 구하기, 요거 얼마를 하면은 지불할 여유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엄청나게 싸게 싸게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자, 나중에 7월달에는 밸류밴드가 나갑니다. 밸류밴드가. 그 이전에 6월달에 공급을 할 건데, 얼마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적정주가를 보는데, 여기 이제 적정주가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밑에 커멘트가 들어갈 겁니다. 커멘트가 쫙 들어가서 설명들이 될 건데, 얼마면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겠다.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지금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원에서 200원. 한 종목 보는데, 100원에서 200원. 비쌉니까? 싸다 1번, 비싸다 2번. 예? 자리에 계신 분. 싸다 1번, 비싸다 2번. 네. 1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원. 100원에서 200원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별로 지워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저 계속 얘기하고 이제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신용잔고가 돈 빌려서 하는 게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네.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어요. 2007년 이때 포인트가 몇 포인트 줄 아세요? 800포인트 대입니다. 이거 850인가 840 보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841포인트 대 841포인트 대의 신용융자가요. 예, 신용잔고랑 8,400이네. 840대랑 지금 540대가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신용잔고 공여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루 거래되는 금액에 신용잔고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의 비율인데요. 지금요 13%입니다. 13%. 어느 정도냐면은요 100주를 사면은 그 중에 13주가 신용으로 산 거야. 100주를 샀는데 그중 13주가 신용으로 산 거라니까. 역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올라갈 때는 좋다. 그런데요, 떨어질 때는 걸음만 나살려랍니다. 한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든 이러면은요, 터져 나오면은, 와라락 도망 나오고 옮겨가고 도망 나오고 옮겨가고 나오면은, 수급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코스닥 거래량. 그래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옮겨가세요. 대형주로, 저가 대형주로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꼬심을 당하고 있는 거야. 차트 좋은 종목 코스닥. 코스닥이 보세요. 지난번 보니까 내가 추천한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 종목이 이번에도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움츠렸던 거래소가 터져나가는 장이 있고, 거래소가 터져나가는 동안에 코스닥이 움츠리면 그 다음번에는 또 터져나가는 장이 있고, 터져나가는 장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익은 없습니다. 자, 주식 투자 개념 완전히 바꿔라. 요거는요, 오늘 시간 강의에서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이거죠. 아까 실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플로우, 스탁 개념이 아니라 플로우 개념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을, 즉 적정주가라는 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적정주가가 바로 뭐냐면 스탁 개념이에요. 스탁.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적정주가라는 게 스탁 개념이라고, 거기 탁탁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스탁 개념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100원, 200원에 공개를 하는 거고, 요 스탁 개념을 다시 플로우 개념으로 바꿔놓은 게 뭘까요? 스탁 개념, 스탁의 적정주가를 플로우로 바꿔놓은 거, 스탁의 적정주가를 플로우로 바꿔놓은 거,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밸류밴드예요. 그러니까 흐름 전체가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해 드리지만 적정주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왜 워렌 버핏, 필립 피셔, 피터 린치, 벤자민 그램, 위대한 투자자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평생에 적정주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이유를 저는요, 주식 투자를 19년 하면서도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해답을 찾고 나니까 요즘 저는요, 주식 투자 인생 20년 중에 지금처럼 즐거운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즐거울 때가 없습니다. 신이 납니다.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기다려져요.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아주 뭐, 에너지 만빵입니다. 에너지 만빵. 한 명씩 회원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주 안 사줍니까? 이렇게 막 신나게 질러댈 때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너랑 이난 모두 가지고 회한사를 해야죠. 신납니다. 네. 여러분들, 적정 주가를 찾는 때, 모든 시간을, 여러분 투자의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는 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밸류밴드를 통해서 여러가지 뭐 수익 냈던 케이스인데, 이런 거는 뭐 제껴두고요. 여러분께 밸류밴드 보여드립니다. 자, 대한항공 공개 추천 종목이죠. 밸류밴드. 자, 아까 플로우 개념 하락으로 떨어지던 거에서 수평으로 펴지는 국면이다. 주가는 적정한 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주가가. 두 번째,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하향해서 상향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 상황이네. 올라가야지. 세 번째, 자, 만도, 우리 그때 만도 추천했다가, 자, 마이너스권에서 수평으로 분명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라홀딩스라는 외적인 악재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해결되면은요, 수직 상승입니다. 이거 나중에 두고 보세요. 밸류로서는 최저의 접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세 종목 말씀해 드리고요. 자, 회원가입 안내 끝으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문자와 ARS 방송. 자, 적정주가님들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이번 주는 제가 포트를 잡았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포트 잡았죠. 적정주가님 잘 만들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ARS 방송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은 제가 뭐 전화를 문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ARS 방송을 청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10분 가까이요, 우리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AS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적정주가님 휴대폰으로 날아가요. 그러면은 적정주가님이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자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일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거기서 자, 내일 모레 주면은 팔 수 있어요. 전부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미리 다 코멘트 들어갑니다. 굉장히 쉬운 투자가 이제 스타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와 ARS를 병행하게 됩니다. 3개월에 165만원입니다. 165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요. 내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적정주가 구하기 초간단 적정주가 구하기 교육이 시작됩니다. 내일 합니다. 이 교육은요 2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자, 내일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만원과 2시간입니다. 22만원과 2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어저께도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요, 그분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였습니까? 주식 투자 이러고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교육하고 나서 그분들의 반응이 저는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이거였네요. 제가 진짜 몇 년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TV나 어떤 전문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남원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자, 우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거는요, 교육이고요. 회원은요, 내가 교육받을 시간도 없고, 수익은 좀 빨리 내고 싶고, 나는 계속 수익 내고 싶다. 저는요, 제 주식 투자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벌자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많이 벌자 무조건 대박이다 이거 됐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확실하게 벌자입니다. 지금은 대박이 아니라 확실하게 벌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자, 적정주가 구하기 교육이나 그리고 회원가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중이라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 7번 눌러주세요.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적정주가 구하기 교육이나 아니면 회원가입 상담을 한번 지금 좀 이따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7번 눌러주세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분인데, 받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신청자가 이렇게 썩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코스닥에서 넘어가라. 코스닥에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코스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많이 보시면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3, 4월 달에 급격히 늘어난 신용잔고 금액이 더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더 늘어났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해. 자, 바꿉시다. 대형주 넘어갑니다. 대형주 많이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 아직도 무릎도 안 됐어요. 저가 대형주,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라도 꼭 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요즘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참 저는요 조금 이렇습니다. 저는 나름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하려고요. 예, 강의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요.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참 요즘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요.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참 보면은요, 매너 없습니다. 매너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지금 꾸준하게 있다가, 예? 꾸준하게 있다가 들어와서 인사하는 법도 없고 나갈 때요 인사하고 나간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또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주말 이제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한 주 또 대박 내보세요. 예, 여러분들 대박을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적정주가님은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모든 분들 파이팅 하세요. 예, 힘내시고 좋은 장입니다.